안녕하세요. 자너 처리 팀 그레이트의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김은호입니다. 발표에 앞서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고 양질의 수업을 통해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 양희경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원들은 팀장을 맡은 저 김은호, 전교준씨, 현소미씨, 그리고 윤주석씨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제목과 장르를 기반으로 한 작사 도우미를 주제로 하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토의를 하며 정해진 주제인데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노래인 만큼 회의가 진행될수록 가사 생성에 관한 주제 쪽으로 논지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이후의 발표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전반적인 발표 흐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 보이다시피 크게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및 필요성. 이 챕터에선 주제 필요성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제 업무를 다룰 것입니다. 주제 파트에선 저희 조가 어떤 연유하에 주제를 정하였고 구체적으로 해당 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성 파트는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던 이유와 이 주제가 필요한 이유로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계층의 사용자들에게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업무는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기획에 비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진행 양상에 따라 달라진 점들을 짚어볼 것이며 그 달라진 점들이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고 그 바뀐 점들이 시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발 기술 내용. 해당 파트에선 저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데이터의 처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었는지, 학습 모델은 무엇을 이용하였는지, 인베딩 기법은 어떤 방식을 채용하였는지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및 기술 시연. 이 챕터에선 개발 진행 과정과 기술 시연을 소개합니다. 개발 진행 과정 파트에선 저희 팀의 개발 일정이 나타나 있던 간트 차트를 보여드리며 실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던 건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기술 시연 소개 파트에선 저희 팀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계 및 보완점. 이 챕터에선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초기 기획과는 달라진 점들을 짚어볼 것이고 달라진 점 중 보완점들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제안 발표 대비 보완점 파트에선 우선 제안 발표 당시에 대비해 수정된 점들을 열거하고 어떠한 이유들에서 바뀌었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한계 및 보완점 파트에선 현재까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나타나는 한계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발전 및 사업화 계획. 이 챕터에선 해당 프로젝트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향후 발전 계획 파트에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업화 계획 파트에선 저희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사업 모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표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제 실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장르 제목을 기반으로 가사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가기 전에 엄밀히 말해선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한 AI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조금 용어의 편의성을 위해서 AI 프로그램이라고 적은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선 저희 팀의 주제는 장르, 제목, 성별에 따른 작사 도우미였습니다. 처음부터 작사 도우미 쪽으로 주제 방향성이 대체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견과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다시였기에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입력값에서 성별 항목을 없애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입력값이 너무 많아지면 실제 개발 단계에서 얼만큼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 성별에 따라 가사의 경향성이 달라진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발이 간소함이 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간략하게 보면 어떤 사용자가 임의대로 원하는 장르와 제목을 임의의 조합으로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해당하는 조합과 어울리는 가사들이 생성되고 그것이 출력값으로 나오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목, 사랑, 장르, 발라드 라는 입력값이 주어지면 사랑과 관련된 발라드 노래 가사들이 출력되는 형태인 겁니다. 여기서 굳이 장르라는 입력값이 추가되어 있는 이유는 같은 제목이 노래여도 장르에 따라 노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가사에 사용되는 어휘들과 미사 여구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르적 특성에 따른 차이들이 이용자에겐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장르라는 입력값을 따로 추가해둔 것입니다.
이제 해당 주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장에서 더 하도록 하죠.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작사라는 작업은 상당히 고된 작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들을 보면 작사를 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창작이란 그렇듯이 초창기 백지 상태가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들 합니다. 왜 백지 상태일 때가 가장 어려울까요? 그건 초창기의 아이디어를 잡는 단계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상태이니까요. 작사가 직업인 작사가 같은 경우 때로는 어떤 기막힌 영감이 떠올라 그 초창기의 아이디어를 잡는 단계를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반면 영감이 없어도 맡은 일을 기한 내에 끝내기 위해 없는 아이디어를 쥐어짜내서 겨우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할 때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같은 작사가 동료나 아티스트 동료들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럴 여건이 되지는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초기 단계 때 이런 작사 도우미가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별거 아니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살펴보다 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원천들을 많고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사 도우미가 되는 거죠. 계획 대비 실제 업무.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바뀐 점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개발의 지향점 변경 및 세밀화입니다. 초기 시작은 일반 가사 생성 도우미, 웹사이트 퍼블리싱 등은 고르지 않고 일반적인 어플이나 프로그램 형태로 배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해선 접근성이 좋은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간 기준 변화입니다. 기술 개발을 직접 들어가니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준 변화가 일부 생기게 되었고 변경한 부분들은 후에 한계 및 보완점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세부 기능 계획입니다. 화면에 설명되어 있는 리터치 기능은 사용자가 출력된 가사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사를 직접 편집하고 저장을 하면 사용자가 편집을 하는 방향성을 기억해 다음 가사 출력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성을 고려한 가사 생성 길이 제한 옵션이란 건 무료로 이용 시에는 가사를 1절까지만 생성하게 해주는 시기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기술 내용 소개입니다.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팀에서 사용한 모델의 텐서쉐이프입니다.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해당 부분은 바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학습은 GRU 모델을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어 처리 수업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정제 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의 피처링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 제거. 해당 정보가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판단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대문자는 소문자로. 가사에서 대소문자 여부는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특수기호 제거. 이 또한 가사 내에서 유의미한 문맥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국내 미발표곡 제거. 국내 한정으로 범위를 한정 지었기에 해외 곡이나 국내 곡이 아닌 곡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널 값은 전부 삭제. 널 값은 필요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토크나이저는 맥캡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장수가 5번 미만인 단어는 데이터 처리 시의 효율 증가를 위해 제외하였습니다. 맥캡을 통해 토큰화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 팀은 수치화 기법으로 스킵그램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인베딩 과정에서는 저희 팀이 전처리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킵그램 방식은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스킵그램 형식은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가사를 예측해서 생성하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진행 과정 및 기술 시연입니다. 제안 발표 때와는 다르게 간트 차트에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개발 전략 구체화 및 전략에 따른 개발 항목이 GRU 모델 학습과 학습된 모델을 통한 프로그램 설계로 나뉘어졌습니다. 학습한 모델을 통해 가사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보완 및 한계점입니다. 제안 발표 대비 보완점.
우선 첫째,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간 기준 변화입니다. 기존 제안 발표에선 전처리 기준으로 표제어 추출 적용, 불용어 제거를 하기로 하였는데 가사라는 매체 자체가 어감과 어휘에 민감한 매체다 보니 오히려 해당 부분들을 전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가사 생성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기준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토크나이저 변경. 기존 제안 발표 당시에는 각 언어별로 다른 토크나 모드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적용 단계에 와서 보니 넷캣 모듈만으로도 영어와 한국어가 한 번에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모듈을 통합하였습니다. 셋째, 참조 자료 출처 정리 및 기재. 기존 제안 발표 당시에는 참고 문헌이나 자료들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최종 발표에선 사용한 모든 자료들의 출처를 PPT의 마지막 참조 문헌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넷째, 사업화 전략의 구체화. 기존의 제안 발표에선 사업화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이 딱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사업 모델 등을 정립하였으며 해당 사안은 곧 이어 사업화 전략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계 및 보완점.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시간상의 문제로 다양한 임베딩 모델을 시험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패스트 텍스트나 벌트 모델을 사용하여 테스트해볼 예정이었지만 테스트를 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이 부족했다.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완점은 기술적인 부분과 기획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전 장에서 언급했던 표제어 추출과 불용어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그대로 남긴 채로 진행되었다면 가사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연결이 끊겨있는 듯한 형태로 나왔을 것입니다.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선 사업화 전략을 더 구체화시켰다는 점과 개발 간 일정을 더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향후 발전 및 사업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향후 발전 및 사업화 계획. 향후 발전 계획으로는 다중언어 지원, 작자 시스템의 세분화 및 발전이 있습니다.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등 여러가지 언어들도 추후 개발하여 지원한다면 국내 시장만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진출 또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사 시스템의 세분화로 이전에 설명하였던 리터치 기능과 웹사이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리터치 기능은 출력된 가사를 이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후 수정된 가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향후 사용자가 다시 가사를 출력 시에 더 자연스러운 가사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작사 시스템을 상용화할 경우 이점이 될 수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광고 등의 외부 매체와 연계할 수가 있다. 둘째, 독자적인 웹사이트에서 운영할 경우 서비스 운영 모델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점들이 있기에 광고를 통한 수익을 얻거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여러 방식으로 책정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계획. 사업화 방식으로 독자적인 웹서비스 운영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작곡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원을 얻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시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적인 작곡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플러그인 형식의 외부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중 작곡 소프트웨어 내에 이미 내장되어 배포되는 내장형 플러그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플러그인들은 대부분 해당하는 작곡 프로그램 회사 측과 계약을 하여 프로그램 자체와 같이 끼어 팔리는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 형태를 성사한다면 직접 발품을 팔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하는 쪽에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러한 형태의 장점 중 하나는 작곡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작사 도우미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이 높은 사용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우선 이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대신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엔 출력되는 가사의 길이가 1절까지만 나오고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 그리고 광고들에 노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건당 결제 방식, 정기권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권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구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구독하는 동안엔 곡개수가 무제한이라는 점이죠. 작사가들의 작업 방식의 특성상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선 분명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작사 도우미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작사가는 건당 결제를 하는 것이 작업량에 따라 매번 달라지게 되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정기권의 금액을 조절하여 발매하면 정기권을 꾸준하게 잘 팔리는 수익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조언별 역할입니다. 김문호는 팀장, 발표 자료 준비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소미 씨는 개발 구체화 및 자료 조사를 하셨습니다. 윤주석 씨는 PPT 작성 및 개발 내용 정리를 하셨습니다. 전교준 씨는 메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시연을 하셨습니다. 참조 문헌들의 링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